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실제 경제 상황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경기와 함께 유럽의 재정 위기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개 발표가 됐었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주택 지표 상당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예.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미국의 실물 시장은 어떤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최근 발표된 미국의 일부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월 74.3%, 74.3에서 6월에는 81.4로 상승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과 노동시장 개선 등으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 경기 회복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월 중 기존주택 판매는 연 518만 채로 2009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건설 착공도 월별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6월에도 전달에 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대표적인 지수인 케이스-실러 지수가 13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간입니다만 양적 완화 축소 로드맵이 제시된 상황에서도 미국의 경기 회복세는 아직까지는 크게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미국의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언젠가 또 양적 완화 축소가 분명 가시화되겠죠. 자, 실제로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갔을 경우에 또 시장에 주는 영향도 있을 텐데요. 축소 이후에도 이런 경기 개선세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축소 일정을 제시한 게 미국의 경기 지표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통화당국에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즉, 전 세계 경기 지표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만 유독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양적 완화 축소의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현재 미국 경기 회복세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JP모간은 양적 완화 축소 및 종료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주택 판매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 나온 것과 같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낮은 이런 부분도 양적 완화 축소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러나 양적 완화 축소의 속도하고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산 매입이 내년 중반에 종료되더라도 금리가 낮은 금리로 지속된다면 모기지 금리는 완만한 속도로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주택 구입을 미루었던 젊은 층들의 주택 구입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시장 쪽은 당분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실물 경기는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된 후에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유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재정 위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탈리아에서도 좀 위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럽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이 재정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소위 피그스 국가들은 이자 부담으로 인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 말까지 피그스 국가들의 만기 도래 국채 규모는 4천억 유로가 넘는데요. 차환 시점에서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한다면 이자 부담이 한 40억 유로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아서 부양책에 대한 출구 전략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그 출구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 금리도 제로에 가까워서 뚜렷하게 쓸 정책이 없다는 것도 재정위기 극복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일정 제시는 유럽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의 영향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가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유럽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금리 상승에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상승 수준과 속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미국의 양적 완화가 축소된 이후에 미국의 어떤 부동산 경기라든가 유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결국 금리가 얼마나 상승을 하고 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그 부분이 바로 관건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실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